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시는 연령층이나 대상이 확 바뀌었네요. 그죠? 인문학 강의할 때는 좀 다른데 나이도 더 많으신데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돈 벌려고 오셨네요. 그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가르치지는 않을 거고요. 되게 궁금하죠? 제가 차트 강의 뭐 하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 강의 저랑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제가 아마 하는 강의가 제가 이전까지 한 주식 강의 중에서 제일 좋은 강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어저께 이게 항상 그렇지만 어저께 3시 반에 끝났거든요. 조견 못 나왔어요. 자료 못 찾아갖고 못 나와갖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갈게요. 오늘 할 건 여러분 차트 분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뭐 제가 차트라면서 이 시점엔 사라 팔아 뭐 이런 걸 강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와 계량화에 의해서만 결정되진 않는다라는 거. 오늘 되게 조용하고 오늘 관심 많으시니까 끝까지 다 듣고 가시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거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해서 순서는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먼저 전번 걸 하니까 너무 인용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잘한 거 같은 건 다 갖다 베껴 쓰고 좀 잘못한 거 같으면 난리 나고 그래서 억울해갖고요. 본 투자교실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주식 투자에 차트는 필요한가?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오셨을 텐데요. 진짜 그럴까요? 차트 반박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맞죠? 차트 필요 없다는 사람 많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차트 매매하셔서 어떻게 좀 괜찮으셔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전제는 저는 저런 거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가 없다면 왜 필요가 없는 거고 필요가 하다면 왜 필요한지는 꼭 알고 가셔야죠. 내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우리 한번 가보세요. 전번 시간에 제가 재무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갖다 우리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듯이 이것도 한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차트 안에는 마음이 있다. 무슨 개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요. 차트에는 추세가 있다. 저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귀. 복귀는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때 강의 들었던 분, 차트 강의 계세요? 네. 그때 제가 한 게 얼마나 맞았는가. 그죠? 그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은 건 얼마나 맞았고, 맞은 건 왜 맞았는지, 틀린 건 왜 틀렸는지. 그때 제가 업종 이렇게 하면서 11개 업종 분석해서 어떻게 간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위한 마지막 조언으로 해서 총 5파트로 꾸며봤습니다. 자, 맨 처음에 차트는 필요한가부터 가보죠. 먼저 오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차트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매매한다고 생각하죠? 단타 매매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죠? 단타 매매하는데 재무상태표 들고 있겠어요? 옆에다가? 정신병자죠. 그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단타 매매하는 분들이 차트를 보는 건 마찬가지만 그러나 차트는 단타 매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것부터 출발해 봐야겠죠. 그죠? 우리가 차트를 만든 거는 단타 매매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추세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요번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주식 거래량 2천억 주 중에서 데이 트레이딩이 50%더라고요. 그죠? 야,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도 아마 많으시 계실 텐데 치고받고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단타성 거래 중 개미 비중이 96%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분들이고 우리가 다 개미잖아요. 그죠? 10,000원 미만 저가주 중 거래량은 89%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다 매매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차트 보고 10,000원짜리 미만을 단타 매매하는 게 주로 개미죠. 네. 그러니까 내 수익률은 항상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박살나고 있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접합니다. 주식 뭐 비법. 그래서 일단 뭐 비법 들어가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작년에 단타거래 상위 종목 1등은 한진해운이 장식했습니다. 여기도 아마 계실 텐데 그죠? 단타 매매 1위를 작년에 한진해운이 장식했다는 것만 우리가 까먹지 맙시다. 알겠죠? 단타 매매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장하다 하나투자증권이라고 한 건 하나투자증권이 고객 6만 명을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회전율이 100에서 200% 고객은 8.8의 수익률을 거래하는데 회전율 2000% 이상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18.4%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돌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회전율 200% 이상 과당 매매에 대한 지점이나 영업 직원의 수익은 미인정하겠다. 아주 잘한 일 같아요, 그죠? 저런 거다. 자, 두 번째 차트 매매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 뭐가 되느냐? 아주 저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 그건 넘어가죠. 자, 근데 차트 분석은 과연 그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것인가? 여러분 차트 분석 복잡하고 심오하게 해갖고 여러분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아마 있으면 안 가르쳐 주고 있겠죠, 남한테. 아마 아니가 이건 말 안 되잖아요. 왜? 아니 이거 늘 얘기하지만 하루 10% 수익을 내는 기법이 수록돼 있다는데 하루에 10% 수익을 내는데 책을 왜 써요? 그죠? 전화 쓰고 있어야지.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게 나오죠. 뭐 블리저 밴드라든가 해서 그래서 나오면은 가운데 거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내서 위아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투자는 우리가 이격도 투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격도 투자랑 여러분 유사한 투자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보면 여러분 미쳐버리죠. 막 여기는 구름대가 껴 있어요. 그래서 선행 스팬이 있고 선행 스팬 1, 2가 있고 후행 스팬 하나가 있고 전환선 기준선을 가지고 쫙 해서 봉차트 분석과 삭개다 오법과 패턴 분석과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이동평균선 피보나치 수열이 들어가요. 피보나치 수열이. 그리고 MA 오실레이티드 에러식 개념을 포괄한 복합 추세 예측 방법만 여러분이 구사하시면은 주시장에서 안 깨지실 수 있다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근데 저런 것까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무가스럽죠. 자, 세 번째는 차트 매매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적 분석해서 매매하고 개미들은 차트 분석해서 매매한다. 여기 계시는 펀드 매니저분들도 계시겠지만 펀드 매니저분들도 다 차트 봅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차트 보고 있죠. 차트 안 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차트 제일 잘 보는 애들이 누구예요? 인공지능.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개인이 구매합니까, 여러분? 대기관에서 구매합니까? 기관에서 구입하죠. 쟤네가 기본적 분석하나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한테 재무상태표 입력시키나요? 그런 거 아니죠. 쟤네 차트만 보고 기본적으로 차익 매매부터 노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 없는 수익률부터 가져가는 게 쟤네 게임인데 사실 우리 개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차트에 대한 오해는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운 차트 공식이 우리에게 부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올해 펀드 매니저나 기관에서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제를 깔보고 갑시다. 자, 오늘은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차트 분석 보면은 여기 나오면 이런 거죠. 차트가 필요 있어서 지금 코인 분석 카테고리 코인이 왜 나와? 카테고리 차트 충돌 해석이 다 다를까요? 차트마다 해석이 다 같아요, 달라요? 열받죠, 그죠? 테레비 틀어도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죠. 그죠? 그럼 누가 차트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거 누가 맞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오케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나오죠. 차트에 현혹되는 건 돈을 죽이는 행위며 경험상 차트 분석가들은 모두 망하지 않았죠.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고 차트 분석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차트 분석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얘기하셔도 돼요. 자, 왜 필요하죠? 추세를 알 수 있으니까. 추세가 바뀌는 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거래량 가지고 추세가 바뀌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아주 틀린 답은 아니죠. 아주 틀린 답은 아닌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면 한 번 더 듣고 또 차트가 필요하다. 궁금해서 그래요. 왜? 과거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죠. 어쨌든 자,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건 차트에서 대해서 지금 두 분 다 공감하신 내용들은 추세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일정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 하나 자, 전제는 이런 거죠. 과거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은 거래량으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두 분이 말씀 주신 거죠. 제가 정리하면. 정리는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항상 듣고. 아마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케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자, 제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그게 왜 그렇고
자, 그게 어떻게 틀린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 집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친구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못 산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얼마냐고 물어봤지 살 거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4억. 자, 왜 4억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시골에 있는 것 같고 건설 비용만 고려했을 때 땅값은 얼마쯤? 1억? 그 다음에 집값은 얼마? 3억. 자, 이렇게 해서 얼마였어요? 4억이라고 적어냈죠. 자, 저건 무슨 분석이죠? 주식으로 따져보세요. 무슨 분석하신 거예요, 저분 지금? 그렇죠. 가치 분석.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상태표 보는 기본적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 친구는 선생님은 이걸 4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시장에서 5억에 나왔으면 사세요, 안 사세요? 안 사죠? 왜? 자기 가치 분석이 어긋나기 때문에. 저게 3억이면 사셨겠어요, 안 사셨겠어요? 돈은 없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요. 얼굴 표정 그렇게 지으실 필요 없어요. 돈은 없지만 오늘 강의 길어질 거예요. 돈은 없지만 사시겠죠. 왜? 선생님이 보신 가치 분석과 다르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 같은 건 당연히 가치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계속 하셨으니까 두 아파트 중에는 어느 걸 사시겠어요? 오른쪽 게. 왜? 아무래도 멋있어 보이죠? 전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덴마크 아파트입니다. 네, 아주 멋있는 아파트를 일부러 갔는데, 자, 근데 같은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아파트에 사실 거냐? 자, 아주 간단하죠. 저건 강남 서초 아파트고요. 저건 뭐가 되겠어요? 강원도 철업군 금북면 유곡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왜? 저기가 인구 고령화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자, 지금은 같은 가격이지만 여러분 어느 걸 사시겠어요? 그렇죠. 왜? 자, 가치가 다른 게 아니죠. 뭐 보신 거예요, 지금? 추세가 아니죠. 정확한 답. 미래도 아니라, 그렇죠. 수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차트예요. 차트는 가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기본이, 저는 기본만 말씀드린 건데, 주식 투자할 때 우리는 다 기본적 분석, 재무상태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거죠.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두 양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 분석이란 건 가치 분석이에요. 아까 집으로 치면 이게 얼마 들어갔다예요. 주식으로 치면 제가 이건 얼마짜리다예요. 오케이? 차트 분석은요, 가치 분석이 아니에요. 그건 수급이에요. 모든 물건은 뭐와 뭐를 갖죠? 가치와 뭘 갖죠? 가격을 갖죠. 다 아시죠, 여러분? 모든 물건은 가치와 가격을 갖죠. 가치에 대한 논쟁은 너무 컸어요, 경제학에서. 이 양복의 가치 어떻게 평가했다? 아담 스미스, 마르크스, 리카도 전부 이 양복을 만드는 데 들어간 투여된 노동량으로 결정했죠. 그게 노동 가치설이죠. 노동 가격설이라고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나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똑같은 양복이라도 사고 팔리는 가격은 다르죠. 왜? 수요와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가격이죠. 그럼 모든 물건은 가격과 가치를 가져요. 정리되셨죠? 매매할 때 우리는 가격만 보지도 않고 가치만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라도 가치도 생각하고 가격도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도 살 때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차트는 뭐다?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알겠죠? 차트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오케이? 우리 얼마나 재밌어요? 상장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상장시키는 사람들 지금 요새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 상장시킬까? 미국에 상장시킬까? 홍콩에 상장시킬까죠. 자, 어느 시장에 상장한다고 시켜서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해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주가는 괜찮아요. 완전 변해요. 완전 변하죠. 똑같은 논리죠. 그럼 어떤 회사가 어느 시장에 상장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걸 살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요. 자, 그거 가치 분석만 갖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무슨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가격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오마이스쿨이라는 회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안 할래. 저기 보세요. 그래서 강남 서초구 아파트가 있죠. 저 아파트가 선생님 생각이 얼마다? 선생님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해요, 가치가? 3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 얼마라고 생각? 대화가 안 돼요. 얼마쯤 됩니까?
15억쯤 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13억이에요.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건 가치 분석밖에 안 한 거죠. 자, 저 아파트는 15억짜리예요. 근데 지금 13억이라도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트예요. 여러분, 왜 앞으로 뭐 할 것 같아서 당장 내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 내놓는다는데 사실 거예요? 나오는 거 보고 사면 되잖아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가격 분석은 뭘 한다? 언제 어디서 살 것이냐예요. 아까 제가 어떤 회사가 홍콩에 상장되냐, 한국에 상장되냐, 미국에 상장되냐에 따라 우리는 살 수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안 살 수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회사는 안 변했어도 석 달 전엔 살 수 없는 주식이 지금은 살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뭘 결정해 준다?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인가 결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오래 안 할게요. 이게 진짜 주식 강의예요, 여러분. 갖다 그려놓고 와, 삼절봉 와! 그게 아니라 논리죠.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가치와 가격이 뭐가 다시 주식도 똑같은 물건이에요. 물건은 당연히 가치와 가격을 가져요.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반드시 가치와 가격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살 때도 당연히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고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이란 건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가를 알아내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이란 건 언제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 타임을 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차트입니다. 그거는 펀드 매니저도 똑같이 행동하죠. 맞죠, 여러분? 똑같이 행동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정리되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가보죠. 이거는 가볼게요. 자, 펀드 매니저는 우리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했던 거라는 건 바로 사람들이 몰라보는 뭘 갖다는 거죠?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을 찾아내는 거고요. 우리는 가격, 기술적 분석이란 건 저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짝퉁스럽고 뭔가 좀 어색하고 그래도 저게 여러분 역대 경매가 1등이에요. 5천억에 매매됐으니까. 그죠? 5천억에 매매됐으니까 아까 아파트 3억 이런 건 비교도 안 되죠. 15억짜리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야겠어요? 한 동 갖고도 안 되는 그거잖아요. 근데 저건 진위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뭐 했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다빈치가 그렸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안 그렸다 그래요. 그래도 매매는 5천억에 됐어요. 그죠? 네, 가치와 괴리된 가격이죠. 그럼 저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일반적인 투자가는 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제 말의 뉘앙스는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도 간다라는